안녕하세요, 엔젤이 여러분들. 성관천사입니다. 오늘은 협심증에 관한 기출문제를 풀기 전에 협심증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일단 넘어가기 전에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가요. 그 심장이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어요? 피를 내보내는 일이었잖아요. 그래 피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비로소 박출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심장 전도계였었고 그다음에 심장 근육의 어떤 수축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심근의 수축력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심근이 건강해야 되겠죠. 예, 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럼 잘 먹으려면 어디로 먹어야 되겠어요? 혈관을 통해서 먹어야 되겠죠. 그 심장 혈관에는 정맥도 있고 동맥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다루는 것은 여기 관상 동맥이에요. 예, 코로너리 아테리. 코로너리는 크라운, 우리 왕관 여기서 기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왕관같이 닮았다 이런 혈관들이 그래서 코로너리 아테리라고 하지요. 그래서 자 관상동맥 질환에 어떤 여기 좁아져 있거나 막혀져 있거나 그래서 심장 근육에 영양 공급을 제대로 못하 그러니까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액 공급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영양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고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잘 못 살겠죠. 심장 근육이. 그래서 생기는 질환을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원인들이 뭐가 원인이 되냐면 이렇게 혈관의 문제가 원인이 된다. 관상 동맥의 문제. 뭐 죽종이 생기고 또 그게 플라크로 변환이 되고 그게 떨어져 나가서 또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이 여기 좁아져서 문제가 되는. 그리고 동맥경화증은 뭐예요? 동맥의 수축력이 있어야 되는데 딱딱하게 굳어서 수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게 동맥경화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저러한 원인들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것들, 그래서 심장 근육이 먹고 살 수 없게 되는 것들,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걸 좀 나눠봤거든요. 나눠봤어요. 그래서 자, 피가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고프겠죠. 그죠? 그거를 뭐라고 해요? 허혈성이라고 해요. 허혈성. 피가 잘 공급이 안 된 거, 허혈성.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나눴냐면 스테이블 안자이나하고 에큐트 코로너리 신드롬 해가지고 ACS 이렇게 하고 또 ACS는 언스테이블 안자이나. 이것은 결국 종국에는 어디로 가느냐? MI로 가더라. MI에는 EKG에서 ST 세그먼트가 일리베이션 된 ST MI, 그러니까 스테미가 되고 또 ST가 일리베이션 되지 않은 난 스테미가 이렇게 나눠지더라.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관상동맥 질환의 원인하고 위험 요인을 좀 살펴볼게요. 자, 원인하고 위험 요인이 있어요. 자, 보면 근데 원인은 딱 원인이 이렇게 딱 한 가지로 있는 게 아니야. 여기서는 조절이 불가능한 거, 비가역적인 거죠. 조절이 가능한 거. 그다음에 기여 요인은 뭐야?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조절 불가능한 거는 내가 인위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 일테면 유전, 또 인종은 백인이 많고 나이 먹는 건 어쩔 수 없잖아. 40대 이상. 그리고 남성이 여성의 4배 이상. 그 여성 중에서도 조기 폐경 여성이 더 많다. 그리고 경구 피임약 복용하는 여성들이 더 코로너리 아테리 디지즈에 잘 걸리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걸 조절하면 그래도 이게 좀 덜 걸리더라 하는 조절 가능한 위험 요인. 이게 중요하죠. 왜? 이걸 조절하면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담배 피는 거, 고혈압, 당뇨, 비만, 고콜레스테롤 혈증, 스트레스 운동 부족. 자, 여기 비만 뚱뚱한 거. 아, 진짜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에요. 고콜레스테롤 혈증, 또 운동 부족. 운동 안 하니까 살찌겠죠. 그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조절 가능한 위험 요인이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불나는 집에 부채질하는 거. 고지방식이 저는 뭐 삼겹살하고 곱창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사실 뭐 얼굴을 안 보여드리고 있지만 되게 비만한 어떤 사람이에요. 비만 여성. 비여예요, 비여. 전 비만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고지방식이 다 원인이 있죠. 뭐 알코올 섭취량. 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를. 또 호르몬 대체요법, 호모시스테인 증가, CRP 증가 이런 것들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기여 요인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원인하고 리스크 팩터를 좀 짚고 넘어가고요.
그 종류를 좀 나눠봤더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예요? 안제나 팩토리스, 그 다음에 MI 이렇게 나누더라. 근데 요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협심증은 좀 덜 심한 거, 심근경색은 아주 심한 것, 이렇게 딱 구분을 지면 되고, 협심증은 뭐예요? 관상동맥이 부분적으로 차단이에요. 그래서 허혈 상태가 되는 것. 근데 심근경색증은 뭐야? 완전히 차단되는 거. 그래서 비가역적으로 손상, 인절이라는 거고, 자, 인팍션이 오거나 아니면 네크로시스가 오는 것. 자, 이게 뭐다? MI다. 이렇게,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안자이나 팩토리스로 넘어가면은, 안자이나 팩토리스도 완전 대박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심전도나 이런 것들. 그래서 안자이나는 워낙 라틴어에서 무슨 뜻이냐면은 꽉 조이다 뭐 이런 뜻이고, 팩토리스는 뭐예요? 흉부의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흉부가 꽉 조인다. 그게 협심증의 어떤 어원이에요. 안자이나 팩토리스의. 뭐 증상도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필요하는 산소 요구량 뭐 10이라고 칩시다. 근데 관상동맥은 5밖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불균형이 나타나겠죠. 예, 그래서 나타나는 게 안자이나 팩토리스다. 그 다음에 허혈은 단기간, 그리고 영구적인 손상은 없어. 이건 다행히. 안자이나 팩토리스는. 자, 이렇게 알고 가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안자이나 팩토리스는 또 이렇게 종류를 좀 나누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는가를 묻거든요. 그래서 나눠볼게. 자, 안정형. 뭐 말 그대로 안정형. 아, 쉼은 좋아진다. 안정형. 자, 불안정형. 이건 뭔가 뭐죠? 스텝을 하지 않아. 예, 이거는 쉬어도 체스 페인이 계속돼. 이 형성은 안정형, 불안정형이랑 상관없이 이것은 그냥 비특이적이야. 이렇게 일단 알고 가세요. 그래서 안정형은요, 운동하거나 아니면 왜 힘든 일을 오래 계속했을 때 이때 체스 페인 오는 거예요. 그리고 체스 페인은 15분 이내에, 그 다음에 레스팅, 쉬거나 엔티지를 주잖아요. 그럼 좋아져요. 자, 그 다음에 원인은 심근 허혈이나 죽상경화증이 원인이 될 거고, EKG는요, 정상이거나 아니면 ST 분자 하강이에요. 하강. ST 분자 하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근효소, 카디악 엔자임은 뭐 트로포닌 I, 뭐 마이오글로빈 이런 것들은 정상. 유발인자는 뭐야? 운동이야. 운동이고. 그 다음에 불안정형은 뭐야? 이거는 쉴 때나 일할 때나 체스 페인이 와. 그리고 페인이 지속돼. 이거는 15분 이상 지속. 그리고 레스팅 하거나 아니면은 엔티지를 줘도 좋아지지 않아. 그리고 점점 더 심해져. 그리고 여기서 20에서 30% 정도는 이거 언스테이블 안자이나 아까 ACS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1년 이내에 MI로 진행을 한다. 언스테이블 안자이나 요것은. 그리고 요거는 죽상경화성 플라크 파열이 돼서 온다. 그리고 ST 분절 하강이고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 꼭꼭꼭꼭꼭 기억하셔야 될 거. T파 역전, T웨이브 인버전, T파 역전, 언스테이블 안자이나 T파 역전. 그 다음에 심근요소까지는 정상. 그리고 유발인자는 운동이나 안정시. 그 이 형성은 뭐냐면요. 어떤 죽상경화증이나 동맥경화증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관상동맥이 스파즘을 일으키는 거. 경련을 일으켜서 나타나는 협심증입니다. 그래서 이거 체스페인 있잖아요. 이때는 ST 분절이 올라가요. 올라가요. 자, 그리고 이거는 신체 활동하고 상관없어. 특정 시간대에 예, 발병을 합니다. 보통 새벽에, 아침에 이럴 때 발병을 하죠. 흡연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술 먹는 것도요. 과호흡 이런 것도 원인이 될 거고 대부분 5분에서 10분 이내 호전이 된다. 그리고 심근효소는 대개 정상이고 드물게 올라가는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안정형 쉼은 좋아지더라. 그리고 체스페인도 15분 이내더라. 그리고 레스팅이나 엔티지에 의해서 릴리브 좋아지더라. ST 분절 하강. 자, 언스테이블 안자이나 요것은 심근경색으로 가는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쉬거나 엔티지에도 릴리브 되지 않는다. 좋아지지 않는다. 체스페인은 15분 이상 지속된다. 그리고 ST 분절 하강, T파 역전 꼭 기억하시고 자, 이 형성은
뭐 죽성경화증 이런 거랑 상관이 없고 그냥 관상동맥이 스파즘, 경련을 일으켜서 특히 담배 피거나 술 먹거나 이랬을 때 아침에 나타나고 이때 체스트 페인은 ST 분절이 상승이 되더라. 요거 세 개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케지의 이런 저기 특징들은요. 여러분 이 빨간 걸로 여기 해놨죠. 완전히 대박템. 국시원 교수님들의 최애템이다. 이 이케지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케지를 여기 봤더니 보세요. 처음에 초기에는 T웨이브 인버전, T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밑으로 내려왔어. 역전. 그리고 인절이 손상 부위는 ST 분절. 여기 베이스라인에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올라갔잖아. 이렇게. 그죠? 예, ST 분절 상승. 그리고 후기에 네크로시스 시기에는 큐파가 여기 조만한 여기 요만큼이잖아요. 쭉 내려와요. 비정상적인 큐파. 자, 허혈 초기 T웨이브 인버전 아니면 평평. 인절이 시기에 급성기 시기에는 ST 분절 상승. 그러나 가역적 고칠 수 있어. 뭐 조치 취하면은. 후기 때는 여기는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완전히 막판이지, 그지? 이케지 꼭꼭꼭 외워두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원인을 좀 여기 자세히 좀 살펴봤거든요. 협심증의 원인이에요. 협심증의 원인인데 보시면 이렇게 좀 카테고라이징 시켜놨어. 심근의 산소 공급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 아니면 심박출량의 증가로 인해서 심장 부담이 증가돼서 생기는 것. 그러니까 심장 부담이 되게 증가됐는데 피는 공급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심근이 산소 요구량. 지금 막 심장을 빨리 뛰어야 돼. 근데 또 피가 공급이 안 돼. 그런 경우 요렇게. 그래서 죽상경화증, 정서적 긴장, 흡연, 추위, 관상동맥력. 여러분 흡연, 추위. 그 다음에 척추마취나 아니면은 고혈압약, 대동맥 판박 협착증. 이런 것들 원인이 돼요. 대동맥 폐쇄 부전증.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빈혈이나 아니면 전산소혈증 이런 것도 원인이 되고, 운동, 정서, 과음, 과식,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 다음에 심근 비대, 대동맥 판막에 문제 있을 때, 격할 운동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안자나 팩토리스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자, 증상이 되게 중요하죠. 증상 뭐예요? 체스트 페인이지, 그치? 근데 어떻게 뭐라고 말하겠어 환자들이? 가슴이 짓누르듯이 아파요. 가슴이 타는 듯이 막 그래요. 화끈거려요. 막 누르듯이 코끼리 다리가 나를 누르는 것 같아요. 막 쥐어짜듯이 아파요. 막 부서지는 듯이 아파요.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버라이어티하게 페인을 호소한다. 그리고 부위를 볼까? 부위는 여기 보시면은 스터눔 중앙 하부야. 가슴팍 하부에서. 그 다음에 왼쪽 스카풀라 쪽으로 아니면 좌측 팔로 레디에이션 돼. 근데 오른쪽 어깨도 가고. 목, 턱, 상복부 부위. 그러니까 특히 노인들이 그 명치가 아파요 이렇게 표현할 때 어르신은 지금 뭐 속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이렇게 가면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페인의 어떤 부위가, 그리고 체스 페인 말고 또 팔이 막 힘이 빠지면서 아프다 이렇게 컴플레인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팔이 아프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자이나 팩토리스가 나타나는 어떤 레전이 이렇게 아주 다양하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페인 지속 시간은 2에서 3분, 15분, 20분까지도 2에서 3분인데 만약에 15분 이상 지속되잖아? 그럼 MI를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악화 요인은 뭐야? 심한 운동, 밥 먹고 나서 추운 날씨에 노출, 습한 기후, 막 흥분했어. 심한 스트레스 받았어. 이럴 때 원인이 돼요. 이것도 좀 기억해 주셔요. 추운 날씨에 노출되는 거. 와, 추운 날씨에 노출돼도 안자나 팩토리스가 좀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약물, 그러면 약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첫 번째로, 그치? 체스페니스 약물을 줘야 되는, 혈관을 빨리 수축된 걸 좀 이완시켜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니트로글리세린이요. 엔티지라고 하죠, 엔티지.
그 엔티지라고 딱 그냥 제시가 되면 문제가 풀기 쉬울 텐데 또 질산염 제제라고 또 제시가 돼요. 그래서 같은 약이다. 이렇게. 그래서 혈관 확장제. 혈관이 확장되면 BP는 떨어질 것이다. 부작용으로 저혈압이 올 것이다. 이렇게 딱 알고 계셔요. 자, 그래서 서브링귤로 주고 절대로 물 주면 안 되지. 그 다음에 5분의 간격을 두고 몇 번까지? 3번까지. 빛을 차단하는 갈색병에 보관해라. 그리고 베타블로커, 노를 들어가는 거, 프로프라노롤, 인데랄, 아테노롤, 라베토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혈압을 저하시킨다. 그다음 인데랄 같은 경우는 피오로 주고 투여 전에 펄스 꼭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칼슘 채널 블러커, 리페디핀, 베라파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심근의 수축력 억제하고 평활근을 이완을 일으킨다라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혈소판 응집 억제제, 피 엉기지 않도록 하는 거지. 아스피린, 헤파린, 와파린. 와파린은 다른 걸로 쿠마딘도 있지. 자, 그래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해 가지고 심근경색증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자, 아스피린 많이 먹죠.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 이렇게 약물, 자, 엔티지, 노롤, 니페디핀, 베라파밀, 아스피린, 헤파린, 와파린 이런 것들 반드시 꼭꼭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다음에 만약에 약물로 잘 안 되잖아. PTCA를 한다는 거지.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 이거 뭐야? 그냥 이렇게 대퇴동맥하고 요골동맥 통해 가지고 그 카테터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 뭐야? 이거 풍선부 풀려 가지고 관상동맥 확장시키고 그래서 뭐 스텐트 같은 것도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그게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인 거죠. 그러니까 풍선을 부풀려서 협착된 관상동맥을 확장시키는 것. 이렇게 알고 계시면 확장시키는 거. 그래서 혈전 예방을 위해서 헤파린을 좀 투여해 주시고요. 관상동맥 경련 예방을 위해서 엔티지를 투여시키고 시술 후에는 심장 모니터 통해서 합병증 관찰해 주시고 6시간 동안 안정해 주시고 그 삽입 부위 우리 왜 레디얼 아테리하고 피모럴 아테리 굴곡시키지 않는다. 앙화에 취한다. 뭐 이런 거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다음에 샌드백 같은 걸로 압박하고 뭐야? 이거 레디얼 아테리나 피모럴 아테리 쪽에 딱 눌러가지고 그리고 수분 섭취 권장시켜주고 합병증은 뭐 혈관 분리, 혈관 폐쇄, 관상동맥 경련, 관상동맥 재협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루지 않아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고 갑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은 내가 저번에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럼 간호는 어떻게 할 거냐? 간호는 뭐를 할까요? 일단 페인 컨트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페인 컨트롤을 좀 하는데 일단 페인 사정을 하고 그죠? PQRST 그 다음에 바이탈 사인 측정하시고 약물 엔티지하고 아스피린 이런 거 주고요. 보통은 엔티지를 혀 밑에 넣잖아. 그러면 통증이 1, 2분에 완화되고 좋아지고 3에서 5분이 지나면 사라진다. 그리고 발작이 시작되면 흉통이 사라질 때까지 일단 웨스트 그리고 필요할 때 EKG 검사 그리고 O2도 주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간호가 될 것입니다. 페인 컨트롤 하기 위해서. 자, 그다음에 그 NTG 자가투여 교육법에 대해서 또 한 번씩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운동 전에, 식사 전에, 정서적 스트레스 받는 상황, 성행위 전에 일단 설화로 투여해라. 무슨 행동 전에 해라. 그리고 엔티지는 그냥 이렇게 한번 먹으면 계속 혈액의 그 적정 수준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시 PRN 복용. 그러니까 아플 때마다. 그리고 엔티지는 항상 휴대. 햇빛이 없고 건조한 곳에 보관. 갈색병. 그리고 이제 그걸 넣으면 장열감이 있는 거, 화끈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 그러면은 그런 경우나 아니면은 그냥 3에서 5개월마다 약을 교체를 해라. 유효기간을 보고. 그다음에 그 약 같은 거는 뭐 혹시나 뭐 또 유효기간 지나서 버릴 때는 그냥 버리지 말고 약국에 갖다 주는 게 더 낫겠죠. 그리고 약에 녹을 때까지 침 삼키지 않도록 티칭 해주세요. 그리고 서브링겔로 줬는데 한 3, 4번 지나도 효과도 없어. 3번까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3번 줬는데도 페인이 지속돼. 그럼 바로 노티파이 하시라. 그럼 부작용 뭐 있다 그랬지? 일단 저혈압 기억하시고 두통, 현기증,
뭐 실신, 오심, 구토, 피부 발적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만약에 엔티지를 복용하고서 머리가 아프다, 헤드액이 있다 그러면 그때 뭘 주라? 아세트아미노펜, AFP 요거 줘라. 요것도 언젠가 시험에 또 한번 나섰어요. 뭐 뭘 주냐 이런 거를. 그래서 일단 엔티지 사이드 이펙트가 헤드액, 뭐 하이포텐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헤드액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아세트아미노펜 이런 것들을 투여하시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협심증 악화하면 위험 요인의 조절 교육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왜 추운 데 노출되거나 뭐 술 먹거나 담배 피거나 뭐 운동하거나 이러면은 이게 불안집에 부채질하는 요인들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보시면 여기 과식 어, 과식이 안 좋아요, 여러분. 심장 안 좋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과음, 흡연, 찬기후, 운동, 긴장, 피로, 뭐 스트레스 이런 거 가능한 좀 피하도록. 그 다음에 살 빼는 거 되게 중요해. 그 다음에 변비 있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고섬유식, 그 다음에 저지방식이, 저염식이. 그리고 규칙적 운동도 엄청 중요하고 특히 금연 완전 대박 중요하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교육해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렵진 않으시죠? 자, 이런 것들을 교육하라라는 문제가 또 났었어. 17년도에. 그래서 엔젤이 여러분, 협심증에 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갔거든요. 간단해도 21분이나 되는데 어쨌든 요거를 좀 보고 가시면 기출문제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구독자가 200명이 다 돼 가는데요. 200명 딱 되면은 제가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랜덤으로 좀 뽑아가지고 두 분 정도에게 치킨을 쏘려고 합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힘내시고 꼭 여러분은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할 것입니다. 예, 성권천사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파이팅!